대학생 여러분, 돈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만든 체크카드 하나만 딸랑 쓰고 계신가요? 일단 용돈 받아서 쓰다가 부족하면 혹시 또 달라고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자기의 돈 관리하는 능력도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 딱 하나만 쓰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뭐 재테크, 수익 늘리기, 뭐 통장 종류가 뭐 이런 게 있네, 투자를 해야 되네, 주식이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이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돈 관리 비법, 그것은 바로 계좌 쪼개기입니다. 아니, 카드는 많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라면서요. 계좌도 여러 개가 있으면 더 관리하기 불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NO! 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계좌 쪼개기 돈관리 비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일단 4가지로 저의 계좌를 나눠줄 겁니다. 메인 계좌, 교통 계좌, 비상금 계좌, 저축 계좌입니다. 각 계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계좌입니다. 메인 계좌에는 여러분들의 용돈 혹은 아르바이트에서 받는 돈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 한 달 모든 총수입을 메인 계좌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계좌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메인 계좌는 고정지출, 재분배, 변동지출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지출이란 이런 겁니다. 월세, 학원비, 관리비, 챗GPT, 월 결제비처럼 항상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재분배란 여러분들의 용돈이나 알바비가 들어가는 이 메인 계좌에서 교통카드, 비상금, 저축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변동지출이란 고정지출과 재분배한 금액을 제외하고 메인 계좌에 남은 돈입니다. 밥 먹을 때, 동아리 뒤풀이 갈 때, 옷 구매, 교재 구매 등등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비하시면 되는 금액이죠. 만약에 그냥 통학하고 밥 사먹고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굳이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메인 계좌에는 여러분들의 월 총수입을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고정지출과 재분배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정지출은 자취방 월세, 관리비, 학원비 등등 매달 일정한 금액이 항상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분배란 교통카드, 비상금, 저축계좌에 돈을 자동이체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총수입 마이너스 고정지출 마이너스 재분배 비용은 변동지출 비용이고 자유롭게 소비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카드 계좌입니다. 통학을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월 15회 이상을 교통카드를 이용하실 거고,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도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왔다 갔다 2번이죠. 이걸 한 8일만 해도 15회가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패스 체크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계좌에서 저는 한 5만원 정도 를 보내는데, 본인이 편한 날, 저는 그냥 매달 1일날 하는 게 정리하는 게 편해서 매달 1일날 5만원을 자동이체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통카드 결제되기 전날 이렇게 걸어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은 이제 원래 체크카드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만 하자면, 일단 K패스라는 것 자체가 교통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메인이 아닌 지금 학생 신분의 입장에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내 상황에서 아낄 수 있는지부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K패스 카드를 이용해서 생활하면 똑똑하게 아끼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한 달 교통비가 다 빠져나가면 돈이 남잖아요. 이 남는 돈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저축 통장에 보내거나 비상금 통장에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유 지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K패스 체크카드를 만들고 메인 계좌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비가 후불로 빠져나갔을 때 남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 교통비가 부족하다면 한 번 정도는 비상금에서 끌어서 쓰되 두 번째부터 이게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통카드 계좌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이 뭐죠? 예상치 못한 수입입니다. 우리가 메인 계좌에서 고정 지출을 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의 변동 지출은 주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돈가스를 먹고 싶다, 내가 오늘 술자리를 간다, 내가 갖고 싶은 옷이 생겼다, 이런 거지만 비상금은 뭐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쓰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야 된다, 혹은 친구 생일 선물을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가끔 메인 계좌에서 돈이 부족할 때 메꿔주는 용도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축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비상금은 특정 상황에서 건들 것을 상정하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메인 계좌에서 5만원 정도를 또 비상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비상금은 종종 특정한 상황에 꺼내 쓸 것을 상정해서 따로 묶어두는 돈이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일정 금액을 매달 특정한 날짜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된다. 마지막은 저축 계좌입니다. 일단 오늘은 투자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 기본적인 저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축 같은 경우에도 저축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메인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송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상금과는 다르게 저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면은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시드머니를, 나의 총알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것이죠. 꾸준히 말이죠.
따라서 저축통장은 뭐냐? 비상금과 다르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거의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창고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돈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메인 계좌에 용돈이나 알바비 플러스 알파 비용이 들어오고, 그리고 메인 계좌에서 바로 고정지출이 나가죠. 그러면은 그 고정지출이 나가고 남은 돈 중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교통카드비, 비상금, 저축액을 산정을 해서 각각 교통카드, 비상금, 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용돈이 들어온 날 바로 교통카드, 비상금, 저축계좌로 일정량의 돈이 분배가 되어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거기서 고정지출까지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인 계좌에 남는 모든 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비상금, 저축계좌 이렇게 돈에 여러가지 라벨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죠. 과소비를 막을 수도 있고 저축도 확보하고 안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겪었던 문제고 들어올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금액, 비상금, 저축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입니다. 교통카드의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통카드로 쓰고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없다면은 다른 거랑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교통카드를 이미 쓰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교통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셔서 그것보다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올려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저축이나 비상금은 먼저 따로 빼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달에 자유롭게 소비하는 금액이 있죠. 여러분들의 평소 변동 지출 금액,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축 많이 해야지, 비상금 많이 남겨놔야지 하고 해서 많이 빼둔다고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전체 한 달 수입 마이너스 고정 지출 비용 마이너스 교통카드 비용 마이너스 여러분들의 평균 한 달 소비 하면은 조금 남겠죠. 그 남은 돈을 여러분들의 실정에 맞게 저축액과 비상금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작더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잘 모르더라도 구조를 한번 만들고 한두 달 살아가다 보면, 아, 나는 비상금이 생각보다 별로 필요 없구나, 혹은 내가 좀 쓸데없는 소비를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 저축액을 좀 더 올리고 쓸데없는 술자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부적인 재분배 금액을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계좌를 나누고 자동이체를 걸어둠으로써 여러분들의 돈이 역할별로 자동으로 라벨이 붙어서 분류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끽해야 뭐 친구들이랑 밥 먹거나 가끔 노래방 가는 정도로만 돈을 썼지만, 대학생이 되니 어른이 되니 교재도 내가 사고 옷도 내가 좀 사고 술자리도 가고 친구들 생일 선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교통카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내역이 더 늘어났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늘어나겠죠. 경조사나 기타 일들이 더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이 신분에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둬야만 나중에 더 어려워졌을 때에도 적응을 할 수 있겠다. 직장을 가졌을 때, 창업을 하거나 뭐 기타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복잡하게 쪼개도 적응하고 잘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체크카드 하나만 쓰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 건데도요. 네, 오늘의 총 요약입니다. 돈 관리는 마음먹기로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달에 30만원만 써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30만원만 딱 쓸 확률은 높지 않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 관리 시스템, 즉 환경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그 문제이다. 또한 지금보다 더 수입 지출 내역이 복잡해지고 더 여러 계획과 돈 관리 방법이 필요해질 완전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전 연습하는 용도로 이 방법을 추천드린다. 그것은 바로 계좌 쪼개기이다. 계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쪼갠다. 메인 계좌, 교통카드 계좌, 비상금 계좌, 저축 계좌이다. 메인 계좌는 돈을 받는 곳이다. 고정 지출과 재분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들의 자율 변동 지출로 사용한다. 교통카드 계좌는 순전히 교통을 위한 계좌이다. K패스라는 너무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관리하고 현명한 소비를 연습하는 이유로 교통카드 계좌를 따로 파서 사용한다. 교통카드 계좌에서 남는 돈은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되고, 만약에 돈이 남지 않고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 하면은 메인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금액을 올리면 된다. 비상금은 때때로 쓸 것을 상정하고 따로 떼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축 계좌는 여기서는 비상금과는 다르게 거의 따로 빼서 쓰지 않는 나의 시드머니로 가져갈 것을 상정하고 모으는 그런 계좌이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